오늘의 수업 내용은 고체의 에너지 띠이론 시작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에너지 준위와 이론상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은 건데 앞에 단서가 붙었죠, 그죠? 고체라고 하는 상태에 대한 단서가 붙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액체나 기체 같은 다른 상태는 에너지 띠이론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해를 좀 필요한데 여기에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갈 거예요. 얘는 화학 시간에 배우죠. 그래서 지금쯤 진도상 화학 앞부분으로 나갔으니까 파울리 베타 원리가 뭔지 알 텐데 전자끼리는 같은 양자 상태를 가질 수가 없다. X 이렇게 합시다. 자, 이때 이 양자 상태로 가는 게 뭐뭐 있었어요? 화학에서는 주양자수 있었고 부양자수 있었고요. 방위양자수와 스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아무래도 이 주양자수라는 게 전자의 위치, 껍데기 번호 이렇게 어떤 특정 상태를 표현하는 값이다 보니까 여기에 에너지 준위도 같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 값이 하나의 양자 상태가 되어서 이 모든 값들이 완벽히 똑같은 전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은 오비탈까지 다 똑같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스핀이 업스핀과 다운스핀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이게 성립되는 건 그냥 원자 한 개일 때는 상관없어요. 뭐 여러 가지 전자쌓기 규칙이나 이런 규칙성을 맞출 때는 하나 있을 땐 문제가 안 되지만 고체라는 것처럼 화합물이라고 하죠. 이제 원소와 원소가 만나서 새로운 물질을, 분자를 만들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표현을 하는 파트예요.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번 껍질이 있다고 봐요. 이때 이 3번 껍질은 에너지 준위 공식을 쓰면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전자볼트 이 정도 크기를 가질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걸 대충 나눠서 쓰면 마이너스 1.5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5 전자볼트라는 준위를 갖는 전자의 위치가 이런 이미지로 있는 건데 1.5가 있죠. 자, 예를 들어 뭐 금속을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이 뒤에 이제 실리콘도 얘기를 하겠지만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공유하는 공유결합을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개의 실리콘이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실리콘 사이에서도 파울리 베타 원리가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깨지겠죠. 그러면 왼쪽 실리콘에도 이런 상태의 전자가 있을 거고 오른쪽 실리콘에도 이런 상태의 전자가 있을 거니까 그 상황에서 얘를 지키려면 어떤 방식을 선택했다라는 이론이 에너지 띠 이론이에요. 자, 여기서 이런 느낌. 마이너스 1.5인데 얘 정말 근사하게 비슷한 값으로 에너지 준위 값이 살짝 달라졌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정해져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전자끼리 뭐 반발력이라든지 이런 상호작용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에너지 준위 값이 살짝 뭐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원래 정해져 있는 준위 근처에 분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무수히 많은 뭐 고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알루미늄 같은 거 알루미늄 13번 원소니까요 26g 대충 하면은 1몰이라는 양을 가정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만 해도 6.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계의 원자가 겹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선이 이런 방식으로 이만큼의 개수가 계속 세분화된다면 우리가 이걸 준위가 갈라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의 준위에서 갈라져서 주변에 분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수히 많은 선들이 계속해서 빼곡하게 채워질 거니까 결국 이게 지금 표현상 여러 개의 선이지만 전체적으로 영역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선이 두꺼워진 면, 이 면을 우리는 에너지 T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고체만 가능하겠죠. 이만큼의 양이 하나의 화합물을 구성하는 물질을 구성하는 단계가 된다는 건 액체나 기체는 힘들 거예요. 특히나 기체는 이원자 분자 이렇게 많은 양의 원소들이 합성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얘네들이 힘들 거고 액체는 역시나 얘네들이 다 결합되어 있다기보다는 약한 상호작용으로 뭉쳐 있을 뿐인 거니까
이런 상태를 가정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에너지 준이랑 거의 유사해요. 여기서 이제 다른 위에 있는 뭐 예를 들어 4번 띠가 있다 치면 전자가 여기서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외부에서 흡수해야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이론들은 다 동일합니다. 단지 앞에서는 선 형태의 준위를 가정했다면 지금 여기서는 무슨 형태? 띠 형태의, 면 형태의 에너지 띠로는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그러면 이 3번 띠 안에 굉장히 많은 수의 이만큼 수 안에 전자가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자들의 에너지가 같냐? 뭐 이런 거예요, 질문이. 이 안에 전자끼리 에너지가 동일한가?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X라고 하셔야 됩니다. 애초에 이게 맞다가 돼버리면 처음에 파울리 베타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이 이론이 다시 모순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안에 분명 같은 띠에 속해 있는 전자들이겠지만 그 전자들은 다 다른 선상 위에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 값은 어쨌든 같진 않잖아요. 비슷한 거지. 그래서 다르다고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뒤에 도체, 절연체, 반도체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에너지 띠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네요. 자, 여기다 할까요? 자, 원자가 띠라는 개념이 있고요. 아무래도 원자가 전자가 있었으니까 걔네가 채워져 있던 준위가 두꺼워지면 원자가 띠라고 부르겠죠. 자, 이론 똑같다고 했잖아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그 바깥쪽 준위로 가게 되면 당연히 거기도 이미 에너지 띠화가 돼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를 전도띠라고 부를 겁니다. 애초에 전자가 채워져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기서 전위에서 갈수록 다음. 그러니까 전도띠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에 다음 전도띠, 이렇게 전도띠가 여러 개 있겠죠. 자, 그때 원자가 띠 있던 전자가 위에 있는 전도띠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올라온 전자는 자유전자 취급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가 전도성, 전기 전도성이 생기려면 전도띠의 전자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결합에 의해서 원자가 띠에 구성되어 있던 전자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전자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해진 상태를 여기서 뭐라고 하냐? 플러스 입자가 생겼다. 이 입자는 우리가 양공이라고 하자. 그래서 양공은 전자를 잘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요소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칠판 한번 지우고 도체, 절연체, 반도체의 특성을 이 띠 이론으로 설명을 해봅시다.